예,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3학년 상권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부할 첫 번째 단원은 제곱근과 실수란 단원인데요. 예, 저희가 처음 이제 접하는 개념인 제곱근을 배우게 될 거고, 이걸 통해서 네, 유리수 외에 우린 또 무리수라는 거를 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네, 실수라는 네, 개념까지 수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확장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곱근과 그 성질. 그래서 제곱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배우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이 되면 이제 이런 제곱근을 가지고 자유롭게 계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곱근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저희가 접하게 되는 개념인 제곱근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봐야 되겠죠. 제곱근이란 무엇이냐? 네. a가 0 이상이고 x의 제곱이 a가 성립할 때 그때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네. 이 근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근, 해 이런 말 많이 했었죠. 네. 근 뭔가 참이 되게 하는 값이죠. 예. 방정식 같으면 등호를 성립하게 하는 값 그런 것들이 근이고 해였죠. 제곱근 제곱을 해서 이 수가 a라는 수가 나오게 하는 그 원래의 수 이게 바로 이제 제곱근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이란 거는 뿌리죠, 뿌리. 네, 한자로 얘기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하면 제곱의 뿌리, 즉 제곱이라는 열매를 낳은 뿌리. 이 제곱이라는 수, 그래서 만약에 4라고 해보죠. 이 4의 제곱근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이 4가 나왔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제곱의 뿌리, 이 4라는 열매를 맺게 만든 그 뿌리가 무엇이냐. 네. 그때의 x가 바로 제곱근이다 라는 겁니다. 네. 실제 4의 제곱근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제곱하면 4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금방 알 수 있죠. 저희는 2가 있습니다. 그쵸? 2가 있습니다.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요. 근데 4가 되게 하는, 제곱을 해서 4가 되게 하는 수가 2밖에 없을까요? 그렇진 않죠. 예.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네. 우린 음수도 네, 알고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역시 이것도 4가 됩니다. 그래서 4의 제곱근 이 x는 그래서 2 또는 마이너스 2구나. 두 개의 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수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수학에서의 개념은 항상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거듭 제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제곱하면 어떤 수가 된다. 네. 2를 제곱하면 4가 된다. 이걸 많이 배웠죠. 네. 이쪽 방향. 네. 제곱을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얘가 제곱이 되게 하게 하려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얘가 나왔는데 원래 수가 뭐지? 2였구나 또는 마이너스 2였구나 라는 거를 네, 이제 거꾸로 거꾸로 이제 우리가 물어보고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항상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배우게 되겠지만 뭐 곱셈 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전개, 그래서 식의 전개 이런 걸 배울 텐데 그럼 식의 전개를 배워요. 뭐 이렇게 해서 뭐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가 뭐 어떤 결과가 된다. 이런 이제 전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걸 배우고 나면 어떤 걸 배우느냐? 거꾸로 이 결과식에서 원래식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배우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뭐 인수분해라고 하는데요. 좀 있으면 저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전개와 인수분해. 그래서 전개를 배우면 거꾸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방향의 개념을 우리는 또 다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제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됐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양방향의 개념을 이제 항상 수학은 배우도록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에 좀 두고 있으면 그러면 조금 그 전체적인 개념의 그림이 좀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하면 제곱이라는 결과를 낳은 이 제곱의 결과를 보고 원인이 뭐야? 무엇이 제곱을 했길래 뭘 제곱했길래 얘가 나온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제곱근이다. 이런 제곱근의 개념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응용을 해보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곱셈근이라는 이런 표현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거는 저희가 배우진 않습니다. 중학교 수학과정상에서 배우진 않습니다. 네. 6의 제곱근, 곱셈근. 곱셈근은 무엇일까요? 무엇과 무엇을 곱해서 6이 나왔는데 거꾸로 그러면 이 수들이 뭐야? 네. 어떤 곱셈의 결과로 6이 나왔다고 하면 그 원래의 원인은 뭐야? 예. 이 6이라는 이 곱셈의 결과를 낳은 뿌리는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볼 때 우리는 곱셈근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3도 6이고요. 네, 1 곱하기 6도 6이고요. 그래서 2, 3, 1, 6 이런 것들이 곱셈근, 2와 3, 1과 6 이런 것들이 곱셈근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예, 약수, 또 인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소인수 분해 때 많이 다뤘던 그런 개념입니다. 약수, 인수.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이 수가 나왔을 때 이 두 수가 바로 약수 또는 인수라고 하는 개념이죠. 실제로 우리도 이미 이런 것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곱셈근의 개념인 거죠. 그게 6을 어떤 두 수의 곱셈의 결과라고 보고 그 원래의 원인 또는 원래의 뿌리를 찾는 것. 그게 이제 약수나 인수였던 거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쭉 확장을 해보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6의 덧셈근도 할 수 있겠죠. 6의 덧셈근. 어떤 두 수의 결과가 6이라고 했을 때, 이 덧셈, 어떤 두 수가 그럼 무엇이었니? 라고 물어볼 때 덧셈근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많겠죠. 1 더하기 5도 있고, 뭐, 2 더하기 4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건 되게, 답이 많습니다. 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덧셈근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뭐 배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근이라는 게 붙는 의미가 뭔지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좀 확장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알아봤고요. 실제로 뭐 덧셈근이나 곱셈근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곱근이란 개념이 좀 머리에 좀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두 수를 곱해서 x의 제곱이 나왔는데 이 결과를 두고 원인이 뭐야? 원래 어떤 수를 제곱했길래 이 수가 나온 거야? 그때의 답이 바로 제곱근이다. 25의 제곱근은 무엇일까요? 25는 어떤 수의 제곱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25는 5 곱하기 5는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마이너스 5의 제곱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5의 어떤 제곱인데 이렇게 되면 제곱이 안으로 다 들어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제곱해봤자 음의 부분은 짝수승을 하면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5의 제곱이 되므로 똑같이 마이너스 5의 제곱도 마이너스 5도 25의 제곱근이 맞습니다. 5도 제곱근 5 마이너스 5 이렇게 제곱근은 항상 크기가 같은 양수와 음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의 제곱근은 뭘까요? 1의 제곱근은 1의 제곱이 1을 두 번 곱하면 1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또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이 됩니다. 그래서
1의 제곱근은 1과 마이너스 1인 거죠. 네. 1과 마이너스 1. 0의 제곱근은 뭘까요? 어떤 수를 제곱하면 0이 됩니까? 네. 0 곱하기 0 하면 0이 되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이다. 이때는 양수나 음수가 없으니까 0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단지 하나의 제곱근만을 가지고 있겠죠. 네. 자, 이 제곱근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개념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낯설다고 해서 저희가 친해지기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네. 계속 이 개념이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제곱근이라는 것도 이제는 조금 지나게 되면 아주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첫 번째 이 개념, 뭔가 두 수를 곱해서 제곱의 결과가 나왔을 때 원래 수를 찾는 것, 그게 바로 제곱근이다. 네, 제곱근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을 구하려면 제일 쉬운 거는 소인수 분해나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x의 제곱을 찾는 거죠. x의 제곱을 찾고 이렇게 찾은 다음에 x만을 빼내면 되는데 그냥 x만 답이 아니라 마이너스 x도 답이다. 예, 그리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우리는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쓰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이 기호를 쓸 겁니다. 수학자들은 조금이라도 간결해지고 글자 하나라도 줄일 수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x와 답이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막 쓰는 것보다는 하나로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답이다.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x다. 4의 제곱근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수가 2보다 큰 짝수승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2의 4승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4승이면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제곱근을 못 찾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제곱의 형태를 만들면 되죠. 2의 4승은 2의 제곱 곱하기 2죠. 그리고 지수의 곱셈은 뭐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죠, 원래. 그래서 이거는 2의 제곱을 다시 거듭제곱한 거죠. 그래야 둘을 지수를 곱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수를 a라고 보면 a의 제곱 형태가 됐죠. 그러면 제곱근은 뭡니까? 얘가 제곱근이죠. 그렇죠? 그러면 a 또는 마이너스 a, 즉 2의 제곱은 4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와 마이너스 4, 이게 제곱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x의 꼭 제곱이 아니더라도 2가 아니더라도 짝수승이 여기에 있으면은 x의 2m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m의 형태로 지수를 바꾼 다음에 이것은 xm의 제곱이므로 x의 m이 바로 제곱근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미 소인수 분해를 해서 주면 저희가 제곱근을 구하기 매우 편하죠. 3의 제곱의 제곱근은 뭡니까? 3의 제곱, 이미 제곱의 형태로 바꿔놨죠. 무엇을 제곱한 게 3의 제곱입니까? 3을 제곱하면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답을 제곱근을 안에다 주고 지수를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소인수 분해 형태로 이렇게 지수를 이렇게 친절하게 나타내주면 우리는 제곱근을 구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3의 제곱의 제곱근은 그래서 답이 뭡니까?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4의 제곱의 제곱근은 뭡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야 4의 제곱이 되나요?
당연히 4의 제곱은 네, 제곱근은 4죠. 네,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답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2에 뭐 3의 6승 이렇게 2가 꼭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6을 2 곱하기 m의 형태로 바꾸라고 했죠. 예, 그러면 6은 2 곱하기 얼마입니까? 3의 2 곱하기 3의 형태죠. 네, 그럼 어떻습니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할까요? 3 곱하기 2로 하죠. 3 곱하기 2로 하면 네, 곱하기니까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3의 3승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네, 제곱이 됐으니까 이 수 전체가 바로 제곱근이 되겠죠. 네, 3의 제곱이나 3의 3승의 제곱이나 제곱 요 밑에 있는 밑이 예, 밑이 모두 네, 제곱근인 건 마찬가지죠. 얘를 제곱한 게 바로 이제 이수니까 예. 3의 3승만 있느냐? 네, 플러스 마이너스 3의 3승 이게 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꼭 일단 소인수 분해를 네, 잘 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다라는 형태로 잘 만들면 우리는 무조건 제곱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일단 저희가 쉽게 제곱근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